5의 과도열 전달, 집중열용량 계승 및 무차원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unsteady 하다가 있어 transient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99.9% 같은 용어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과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나중에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고 그 전 단계를 과도 단계라 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은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시간에 따라 바뀌면 무조건 비정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OA절 여기서는 시간 나중에는 이렇게 수렴하는 평행 상태에 도달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앞에 이미 OA절에서 어떤 경우에 집중열 용량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비오 넘버가 0.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온도가 시간만의 함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자, 집중열 용량계 해석하는 것도 우리는 열전달에서는 전부 다 어떤 온도 분포를 구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지배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열전도에서 사용할 지배 방정식은 열전도 방정식, 열확산 방정식. 물론 K가 지금 일정한 경우에는 직교좌표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집중열 용량계에서는 이 지배 방정식을 사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식을 왜 사용 못할까요? 자, 집중열 용량계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온도가 전부 시간만의 함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해보면은 공간 좌표의 함수가 아니니까 다 지워지죠. 그러면 식은 좌변은 0, 라운드 t는 0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열전도 방정식을 적용한다면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열전도 방정식이라는 것이 어떤 고체 내부에서 한 점, 이런 시스템 여기서 전부 주위 사이에 열전도가 일어날 때에 구한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중열 용량은 아니죠. 이게 하나의 조그마한 시스템에 대응되는데 이거랑 주위랑 따지면은 주위 열전도가 아니죠. 주위 지금 대류 일어나는 이런 조건에서 하니까 여기는 따로 지배 방식을 구해야 되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핀에서도 마찬가지로 핀에서도 어떤 미수한 검사식을 이렇게 구하니까 주위에 대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구할 때. 따라서 핀에서도 열전도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핀의 지배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열 용량계도 지배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름이 거창해서 지배 방정식이지만 에너지 평형에서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떤 경우를 보느냐면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표면적이 여기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이 AS라고 그러고요. surface. 그다음에 이거의 부피. 이 물체의 부피를 V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온도 분포 온도는 전부 균일하게 T 시간에 따라만 바뀌고 이런 초기에 TI인 물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도씨 물체가 주위 20도 이거 T 무한되고 그때 대류를 전달 이런 놓여 있다. 그러면은 온도는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바뀔까를 구하려면 이 T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 앞에 얘기한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평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은 대류열 전달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DEDT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율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흘러나가는 게 큐다 컨벡션이라고 합시다. 냉각되는 경우 나가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나갑니다. 나가는 걸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큐다 컨벡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HAST-T 무한되겠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DEDT는 당연히 Q닷 컨벡션이 똑같은 식입니다. Q닷 컨벡션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 HAST 무한대 빼기 T가 됐습니다. 동일한 식입니다. 같은 식입니다.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든지 흘러 나간다고 생각하든지 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로 T는
MCPT가 되겠죠. 이게 로V가 되겠죠. 로V. 따라서 로V CP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DT. 고체의 경우 CP를 주로 씁니다. CP나 CV나 같겠죠. 는 C. 요거는 인력학에서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학은 이렇게 CP나 CV를 정의를 하죠. 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MC 델타 T 이렇게 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 요것을 DT 요거를 나눠주면은 식은 DT는 이런 식. 요것이 지배방정식입니다. 뭐를 구하는 지배방정식? T를 구하는 지배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보면은 이 식은 T의 온도에 대한 일개 미분이니까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T 이퀄 0일 때 T는 TI, 초기의 TI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쉽습니다. 풀기가 쉽지만 우리가 구한 지배방정식이 항상 풀기 쉬운 지배방정식은 아닙니다. 그렇다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배방정식과 초기 조건, hin계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이 온도는 무엇의 함수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몇 번 다른 경우에 대해 설명했죠. 당연히 이게 T에 대한 미분은 독립변수 T입니다. T에 대한 함수로 표시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T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파라미터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TI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죠. T 무한대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이런 거 로 V, CP, H, AS 식의 여기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즉 비록 이 지배방정식이 우리가 이따가 무차원화 할 겁니다. 무차원화 할 텐데 무차원화 하기 전에 보면은 무차원화 하기 전이라도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아주 말도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너무 순진무구합니다. 영어로 나이브 하다라고 합니다. 나이브. 사전 찾아보면 순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순진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순진무구합니다. 영어의 나이브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약간의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다, 대학 돼야 되겠지. 이런 식을 방정식을 푸른다고 할 때 이런 항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건 A라 치환해서 이렇게 풀죠. DT는 마이너스 A 이래야 그 다음 풀어나가는 단계가 계속 A 어떻게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A 대신에 타워라고 적어 봅시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표시되느냐면 DT 타워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지배방정식은 이거고요. 물론 이거 우리 무차원화 아직 하는 거고 아는 거고 여러 변수들 왜 막 묶여 있는 것을 변수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DT 이걸 반대네요. 타우를 로V분의 HA분의 로 CP를 타우라 놨습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지배방정식은 있고 지금 지배방정식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림도 있고 그러면 수학이 수학 미분 방식 푸는데 자 이제 이것은 뭐의 함수인가요? 당연히 t는 t의 함수고 여기 나타나는 파라미터는 뭐가 있나요? ti 나타나네요. t 뭐한데 있네요. 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타우에 따라 달라지죠. 타우. 즉 우리는 지배방식을 무차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차원이 있는 형태로 표시한다 하더라도 t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4처럼 그렇게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적게 해야 당연히 우리 의식을 풀면은 답에 타우가 나오는 거지. 타우 나올 때 물론 로 C V분의 HA를 하지만 각각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우의 값에 따라서 온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요렇게 이식으로 보면은 요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묶어 있죠. 요식과 요렇게 보면다면 당연히 우리는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풀 방정식은 육식이 되겠죠. 요 경계 조건 이거와. 그럼 결과는 요걸 얻는 겁니다. 이 식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배방정식을 항상 구하면 그 식이 항상 풀기 쉬운 지배방정식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배방정식을 풀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실험을 내가 이제 로 V 이런 거 달리하면서 실험했겠죠.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얻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내 정리하면 안 된다. 이건 파라미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큰 차이, 그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랑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뒤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전달 공부, 이왕 열전달 유체이카 공부를 하면 지배방정식을 차원이 있는 형태로 안 합니다. 취급 안 합니다. 물론 많은 책에서 그냥 이걸 풉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약간 어드밴스드한 그래도 저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차원화해서 하는 것이 100번 낫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물론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구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구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무차원화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온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온도는 쉽게 무차원하면 됩니다. T스타. T스타를 뭐로 초기에 주어진 온도분의 T-T 인피니티. 다시 말하면 델타 T분의 T-T 무한대로 무차원 온도를 정의합니다. 자, 요거는 할 수 있는데 T는 주어진 이 유체의 각이 열진다 이런 거 T. 이 T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앞에 문제에서는 뭐 있나요? L분의 알파 T 스타니까 알파분의 L이 TR 이렇게 해서 이걸로 무차원화 했죠. T를 L 나누기 알파 이걸로 이렇게 무차원했는데 문제마다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이 문제도 달라집니다. 자, 지금 모르죠. 기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 시간을 그냥 TR이라 둡니다. T스타는 TR분의 T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배방정식과 초기 조건을 무차원화 할 수 있죠. 무차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건 어떻게 된다? 정의가 T스타가 이렇게 정의되면은 요 T 자리에 뭐를 대입한다? 델타 T, 델타 T, T스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델타 T는 밖으로 나오고 델타 T, T스타 이렇게 바꾸면 되죠. 요 T는 이렇게 하면은 요걸 T스타로 적고 여기다 TR을 적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전체가 델타 T, T스타가 되니까 델타 T는 처음부터 없고 지워지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T스타 무차원이죠. 무차원이죠. 요거랑 요거 차원이 같아야 되죠. 즉 TR은 바로 참고되는 기준 시간을 타우라 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지배 방정식이 있을 때 타우라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건 어떻게 무차원한다? T 나누기 타우 이렇게 무차원했다는 얘기죠. T 스타는. 그러면 TR이 요거는 요 없어지죠. 이해됩니까? 아니면 이제 알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도 되죠. 여기서
t를 t 스타를 타우분의 t란 둔다는 얘기는 요 dt가 타우 dt 스타 이렇게 두니까 이쪽에 타우하고 타우 지워지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즉 이제 무차원 시간이라는 것은 타우분의 타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미 답이 나왔죠. 여기서 다시 한다는 얘기는 이거죠. 위에는 스타, 여기도 스타 지워지고, 여기는 타우 dt 스타 타우 지워지고. 따라서 지배 방정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초기 조건. 요거는 t 스타가 0일 때 t가 ti는 t 스타는 0이 1인가요? 얘는 t 스타는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차원이 있는 형태를 안 풀고 이제는 이걸 본다 이겁니다. 이걸. 그러면 지금 역시 똑같은 풀 겁니다. 푸는데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지만 풀기 전에 또는 이 방정식 아주 복잡하게 나왔지 복잡한 지배 방정식이라면 못 풀겠죠. 자, 못 풀더라도 우리는 1단계에서는 이것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t 스타는 뭐의 함수다. 이 맵 좋아하는 거죠. 뭐의 함수입니까? 당연히 독립변수 시간에 대한 함수겠죠. 무차원 시간. 파라메타. 뭐가 있나요? 파라메타. 파라메터 없네? 이거네.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t스타는 무차원 시간만의 함수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무차원 온도가 뭐야? 무차원 온도 ti-t 무한대분의 t-t 무한대는 뭐의 함수야? 펑션의 t스타만의 함수야. t스타 뭐의? 타워분의 t만의 함수. 근데 이제 우리는 무차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터 못 풀 식을 어려워서 못 풀다 하더라도 실험을 해서 데이터 정리하면은 이것만의 함수니까 어떤 하나만의 꼭 이렇게 그래프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 차이는 무지막지합니다. 자, 이제는 이건 너무 쉽다 그랬죠. 일개 미분은 미분 방정식도 아닙니다. 그냥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일개 미분. 이거 변수 분리 이렇게 하죠. 요거를 t 스타 열로 넘기고 이쪽을 dt 스타 변수 t 대문자 온도 있는 거는 온도 있는 것끼리 없는 거는 열로 넘기면 이거 적분 원한다 이러면 곤란하죠. 이거 적분 인테그랄 그건 적분이라고 그랬죠. 적분. 이거 적분 어떻게 됩니까? 로그 t 스타가 되겠죠. 는 이거 적분 마이너스 t 스타에다가 적분상수 플러스 c1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c1이라 하는 이유는 우리는 t 스타를 구해야 되니까 t 스타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스타 플러스 c1은 익스포넨셜에 c1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스타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게 플러스는 이렇게 곱으로 나타. 이거 새로운 상수로 c라 두면 c.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일반해입니다. 그 과정은 여기 다시 다 적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c라 두면 c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이게 일반해죠. t 스타는 c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스타. 무차원 하니까 얼마나 식도 간단합니까? 자, c는 어떻게 구해? 초기 조건. t 0을 대입하면 1이죠. 어때? 1이라니까 c가 1이네요. c가 1이니까 이거 없어지네. 구했네요. t 스타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스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좋잖아요. 물론 이 t 스타가 뭐지? t 스타가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t 스타가 뭐였죠? 아까 전에 t 스타가 타워분의 무차원 시간이라 그랬죠. 대입을 하면 이렇게 했죠. 중간 형태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는 t를 구하는 식을 알고 싶어. 이러면 요거 넘기면 되죠. 이걸로 넘기고 주고 t는 t 무한대 플러스 ti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내가 식을, 이것은 무차원화된 지배 방식을 푸는 거 이렇게 구해졌죠.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는 이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나는 온도에 대한 식을 알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중간 단계고 요걸 구하겠죠. 굳이 중간 단계라고 표시했는데 많은 연립각 책에서 예전들에서 요걸 갖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앞에서 만약에 차원이 있는 원래 방정식으로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면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요걸 얻겠죠. 이렇게 얻어집니다. 반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실제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거 t를 일로 넘겨야 되네. t-t 무한대는 요거네. 그럼 요거를 나누네. ti-t 무한대는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또는 이 타우도 제대로 다 하려면은 로 cv분의 ha 뭐 이렇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식을 요것도 나는 타우라 적었지만 많은 경우는 로브의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완전히 무차원 관계식이죠. 이거는 전부 차원이 t와 t 차원이 있는 형태인데 요 식은 애매한 형태입니다. 무차원 온도와 차원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중간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차원이 있는 걸 풀면은 이래 풀어집니다. 실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죠. 마찬가지 열의 풀어도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해를 구할 수 있다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더라도 이게 제일 낫잖아요. 간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식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식이 간단해서 그렇지 좀 복잡하면은 그래프 모든 건 항상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뭐 요 관계는 너무 쉽잖아요. t 스타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래프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럼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타워 스타가 1이라면 어떻게 되겠나요? 타워 스타가 1이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건 t 스타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1. 무차원도 2면은 t 스타가 2면 어떻게 되나?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t 스타가 1이면은 원래가 1이었죠. 1이 되면은 이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2가 되면 2제곱분의 1로 줄어듭니다. 2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기만 볼까요? 여기서 여기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원래 2분의 1이 있어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이렇게 일식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15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많은 연력학 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 스타 이꼴 그 다음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뭐 여기 식을 기억을 못하겠네. 타오분의 T 이렇게 되나요? 요 T 스타로도 안 적죠. 이걸 이렇게 적죠. T I 마이너스 T 무한대분의 T 마이너스 T 무한대 따라서 그래프를 이걸로도 적지도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Ti 마이너스 T 무한대분의 T 마이너스 T 무한대 그리고 이쪽은 그냥 T 아까랑 여기 사실은 T 스타죠. T 스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중간하다는 것은 Y좌표는 무차원 온도로 표시해 놓고 이쪽은 실시간 무차원 시간이 아닌 T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다시 말하면 여기 T스타니까 T스타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니까 이 그래프로 그리려면 T스타와 요거의 관계를 그리려면 타워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러 개가 생기겠죠. 즉 타워가 1일 때는 이 그래프 타워가 2일 때, 타워가 4일 때, 타워가 얼마 때 이렇게 그립니다. 실제 열전달 책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이 그립을 보고 해석해야 되느냐면, 자, t가 타워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타워가 2 그래프를 볼까요? 타워가 2란 얘기는 타워가 2일 때, 타워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겠나요? 타워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 크기의 2분의 1이 되겠죠. 타워가 1이면 1만큼, 타워가 4면은 4만큼 지났을 때 2분의 1로 줄어들고, 즉 이 시간이 타워 2를 예를 들면 타워가 2일 때는 2, 타워만큼 지났을 때 2분의 1, 또 타워만큼 지났을 때는 그것의 2분의 1, 전체적으로 2제곱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 그림 여러 개 그렸으니까 헷갈리겠죠. 하나만 그립니다. 이게 타워일 때. 그러면은 타워일 때가 원래 이게 2분의 1이 되고, 요 2타워일 때, 2타워일 때 또 요거의 2분의 1, 2제곱분의 1. 즉 시간이 타워만큼 지남에 따라 원래 크기의 2분의 1씩으로 됩니다. 원래 크기에, 원래 1일 때는 2분의 1. 여기서 타워 지나면 원래 크기가 2분의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시간 타워를 우리는 시간상수, 타임 컨스턴트라고 부릅니다. 즉 시기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 이렇게 표시된 어떤 그 있을 때 이 타워를 시간상수로 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전기 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열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래 크기의 2분의 1씩 줄어들 때를 시간상수라고 하고, 타워를 해보니까 시간 단위와 똑같습니다. 그림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률로 적용하는 조건은 이미 5의 2의 평판에서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비오넘버가 0.1보다 작을 때 비오넘버는 K분의 HL로 정의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집중률이라는 게 어떤 평판이 이렇게 있을 때, 무한히 긴 평판이 있을 때, 이때 두께가 얼마였냐면 2L이었죠. 2L일 때, 이거는 대류가 이러니까, 자, 이때 우리는 L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원통이라든지 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체에서는 L이 눈에 안 보이죠. L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때는 물체의 특성길 L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LC는 AS분의 V가 되겠습니다. AS는 표면적, 이 표면적 전체. V는 이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 평판이 이렇게 정하면은 이 평판의 두께가 2L이고 표면적이 양쪽이 다 있으니까 AS라고 한다면, 이 정의는 어떻게 되면 AS분의 부피는 LAS가 되겠죠. 2L, 그러니까 이게 2L인데 AS라는 것은 한쪽 면이 아니고 양쪽 다 있으니까 LAS가 됩니다. 그러면 L이 되겠죠. 평판. 그렇게 되게끔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 R인 원통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표면적은 2πRL이 되겠죠. 2πRL 분의 최적은 πR 제곱 L 따라서 2분의 R이 되고요. 반지름 R인 9는 4πR 제곱분의 표면적, 9의 표면적은 4πR 제곱이고, 이거 3분의 4 부피는 3분의 4 πR 3성입니다. 따라서 3분의 R. 요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물체, 그렇지 않은 물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과도 열전달 여기 해석을 마치고요. 다음 절에서는 방금 있는 식과 그래프가 지금 두 가지만 설명했지만 하나 더 설명해서 어떻게 실제 경우에 있어서 온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